지난 편, 우리는 고조선이 한나라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사라진 자리에는 과연 누가 등장했을까요? 기원전 1세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는 4개의 거대한 세력이 떠오릅니다. 부여,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이름은 낯설지만 이들이 곧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뿌리가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만주 송화강 일대에 자리 잡은 부여입니다. 광활한 만주 평야는 곡식과 가축이 풍부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부여는 왕을 정점으로 4명의 강력한 부족장이 나라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이들을 마가, 우가, 적가, 구가라 불렀고 그들의 영지를 사출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매년 12월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영고였습니다. 이때만큼은 죄수도 풀어주고 온 백성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지배층이 죽으면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 풍습도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면 소를 잡아 그 굽을 보고 기름을 점쳤습니다. 이를 우제점법이라 합니다. 혼인 풍속은 일부일처제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제도 있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백의민족이라 불리는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훗날 고구려의 주몽도, 백제의 온조도 모두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여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285년 모용시 선비족의 침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여는 결국 494년 고구려에 흡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함경도 동해안 함흥평야에 자리한 옥저입니다. 옥저는 끝내 왕을 세우지 못했고 읍군과 삼노라 불리는 군장들이 마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동해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소금은 옥저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는 오곡이 잘 자랐고 배와 삼이 풍성했습니다. 옥저에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임시로 묻었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의 큰 나무관에 함께 모셨습니다. 그 곁에는 죽은 이가 굶지 말라고 쌀항아리를 함께 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풍속은 민며느리제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서 데려와 키운 뒤 다 자라면 정식으로 혼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옥저는 늘 강력한 이웃 고구려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결국 1세기 고구려 태조왕의 정벌로 옥저는 고구려의 영토가 됩니다. 세 번째 나라, 동해는 옥저의 남쪽, 오늘날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했습니다. 동해 역시 강력한 왕은 없었고 부족장들이 각자의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매년 10월 동해 사람들은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며칠을 감으로 보냈습니다. 동해의 가장 독특한 법은 책화였습니다. 다른 부족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면 노예나 소, 말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혼인은 같은 부족끼리 하지 않는 조계혼이 원칙이었습니다. 동해에는 3가지 유명한 특산물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활인당궁, 키가 작아 과실나무 아래도 지나간다는 작은 말, 과아마, 그리고 바다표범의 가죽, 반어피였습니다. 이 가죽은 중국까지 수출되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동해는 양잠과 명주, 삼배 짜는 솜씨도 뛰어났지만 옥저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흡수됩니다. 이제 시선을 한반도 남쪽으로 돌립니다. 거기엔 무려 78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큰 묶음을 우리는 사만이라 부릅니다. 가장 컸던 마한은 오늘날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의 54개의 소국을 거느렸습니다. 동남쪽에는 진안이 12개의 소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
남해안 일대에는 변한 12개국이 있었습니다.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은 마한의 목지국에 있던 진왕이었습니다. 각 소국에는 신지, 읍차라 불리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만에는 정치 지도자와 별개로 또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군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청군이 머무는 곳을 소도라 불렀고 이곳은 하늘에 닿은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도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도 입구에는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대의 기원입니다. 왕의 권력과 신의 권위가 분리되어 있던 매우 독특한 사회였습니다. 사만 사람들은 농사철에 맞춰 2번의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5월, 그리고 추수가 끝난 10월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신께 풍년을 빌었습니다. 사만의 주된 산업은 벼농사였습니다. 따뜻한 남쪽 기후가 농경에 유리했습니다. 사람들은 협력하여 김제 벽골재 같은 거대한 저수지를 쌓았습니다. 한편 변안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뒤흔든 자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철이었습니다. 변안의 철은 화폐처럼 사용되었고 멀리 낙랑과 일본의 외까지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레라 불리는 공동 노동 풍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 모내고 함께 거두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 78개의 작은 나라들은 시간이 흐르며 거대한 새 흐름으로 합쳐집니다. 만 54국은 백제로 통합됩니다. 진안 12국은 신라로 일어섭니다. 변안 12국은 가야 연맹으로 모여 훗날 신라에 흡수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만주의 부여, 동해안의 옥저와 동해, 남쪽의 사만. 이 네 흐름 가운데 부여와 옥저와 동해는 모두 고구려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만은 백제와 신라와 가야로 갈라져 새 시대의 문을 엽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삼국시대를 다룹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사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